하루하루의 초대 소곤소곤 TV. 오늘의 동화 피리 부는 사나이. 원작 독일의 하멜른 지방에 전해져 내려오는 민담. 독일의 하멜른이라는 어느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쥐들이 나타나더니 그 수가 너무 많아져서 온 마을을 뒤덮을 정도가 되었어요. 쥐들은 마을 사람들이 먹을 곡식은 물론 집안의 모든 음식들을 다 먹어치웠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옷이나 신발, 마차까지 다 갉아먹었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게 된 마을 사람들은 다 모여서 쥐를 없앨 방법을 의논했어요. 고양이를 집집마다 풀어놓읍시다. 한 사람당 10마리씩 잡아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의견을 냈지만 쥐들의 수가 너무 많아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 어느 한 사나이가 피리를 불며 마을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쥐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쥐들을 몽땅 없애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대체 어떻게 쥐를 없앤다는 거죠? 당장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마을 사람들의 질문에도 피리 부는 사나이는 아무런 대답 없이 미소만 빙그레 지었어요. 그러고는 마을의 대표를 찾아가 이야기했어요. 저에게 금화 한 자루를 주신다면 쥐를 몽땅 없애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저 쥐들을 다 잡을 수 있단 말이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뭐든 다 드리겠소. 금화 한 자루면 됩니다. 단 약속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는 거리로 나와 피리를 불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에 있던 쥐들이 피리 소리를 따라 여기저기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새 피리 부는 사나이 근처로 쥐들이 전부 모여들었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는 계속해서 피리를 불며 천천히 마을 밖으로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쥐들도 피리 부는 사나이의 뒤를 따라 마을 밖으로 나갔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는 산을 넘고 들을 지나 마을 밖에 있는 강으로 향했어요. 쥐들도 역시 피리 연주를 즐기는 듯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갔지요. 피리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쥐들 역시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강 앞에 다다른 사나이는 멈추어 서서 피리를 불렀어요. 바로 그때 쥐들이 하나둘씩 강물에 풍덩 풍덩 빠지는 게 아니겠어요? 쥐들은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소리만 듣고 움직이는 것처럼 전부 다 강물로 뛰어들었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는 그렇게 마을에 있던 쥐들을 모두 없애고 다시 마을로 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며 피리 부는 사나이를 반겨주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피리 부는 사나이에게 줘야 할 금화가 너무 아까웠어요. 저 사나이가 한 일이라고는 피리를 분 게 단데
금화 한 자루는 너무 많지 않나요? 그러게요. 강물에 빠뜨린 거지 뭐 사나이가 없앤 건 아니잖아요. 하말론의 마을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군요. 그렇게 돈이 아깝다면 돈 대신에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콧방귀를 뀌며 피리 부는 사나이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피리 부는 사나이는 마을 광장에 서서 피리를 불기 시작했어요. 아니, 쥐는 다 없앴는데 왜 또 피리를 부는 거지? 마을 사람들은 피리 부는 사나이를 보며 수군수군거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동네 아이들이 피리 소리를 따라 피리 부는 사나이 근처로 모여드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 아이들이 다 어디를 가는 거지? 빨리 아이들 좀 잡아와요. 이번에도 강으로 가면 어떡해요? 하지만 어른들은 피리 부는 사나이와 아이들을 멈춰 세울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은 경쾌한 피리 소리를 들으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갔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와 아이들은 들을 지나고 산을 넘어서 어느 동굴 앞으로 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 뒤를 쫓아와서 소리쳤지요. 그 말을 달라는 대로 줄 테니 제발 아이들은 돌려주시오. 그러나 피리 부는 사나이는 아무 대답도 없이 피리를 힘차게 불었어요. 그러자 동굴 앞 바위가 열리더니 아이들을 모두 동굴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가 마지막으로 동굴 속에 들어가자 바위는 다시 닫히고 말았어요. 아이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피리 부는 사나이는 아이들을 거짓이 없고 약속을 잘 지키고 신나는 일들이 가득 넘치는 신비의 나라로 데리고 간 게 아닐까요? 우리 소곤소곤 친구들 생각은 어때요? 친구의 생각과 이름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글을 모르는 친구는 부모님이 적어주세요. 친구의 생각 주머니가 쑥쑥 자랄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동화 이야기예요. 우리 소곤소곤 친구들은 아무나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알지요? 특히 바깥 나들이 할 때 부모님 손을 꼭 잡고 다녀야 안전해요. 하멜론 마을의 어른들처럼 약속을 소홀히 하지 않고 아주 작은 약속이라도 꼭 지키도록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호호쌤이 응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운 꿈 꾸세요. 내일 또 봐요. 오늘의 동화 피노키오. 작가 카를로 콜로디. 옛날 어느 마을에 나무를 깎아 장난감을 만드는 일을 하는 제페토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혼자 사는 것은 외로우니 사람처럼 생긴 나무 인형을 만들어 볼까? 할아버지는 떡갈나무를 베어와 정성껏 조각해서 남자아이 인형을 만들었어요. 이제 너의 이름은 피노키오란다. 내가 진짜 내 아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날 밤 할아버지가 잠들고 나자 푸른 요정이 나타났어요. 그러고는 나무 인형인 피노키오의 몸에 마법의 지팡이를 휘둘렀어요. 뾰로롱 뽕뽕.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피노키오가 사람처럼 말도 하고 팔다리를 움직일 수도 있게 된 거예요. 요정님, 제 몸도 나무가 아니라 진짜 사람처럼 만들어주세요. 내가 착하고 용기 있게 사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때 진짜 사람으로 널 만들어줄 거란다. 다음날 아침 스스로 움직이며 말도 하는 피노키오를 본 할아버지는 정말 아들이 생긴 것 같아 기뻤어요. 그래서 옷과 인형을 팔아 피노키오에게 책을 사주고 학교를 보내기로 했어요. 오늘부터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열심히 공부하렴. 네, 아빠. 그런데 피노키오는 학교로 가는 길에 못된 여우와 고양이를 만났어요. 우리 인형극 보러 가지 않을래? 진짜 재밌는 인형극 하는데. 정말? 하지만 학교에 가기로 할아버지랑 약속했는데. 그럼 잠깐만 가볼까? 피노키오는 여우와 고양이의 유혹에 넘어가 책을 팔아서 인형극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여우와 고양이는 금화를 받고는 피노키오를 인형극단에 팔아버렸어요. 인형극단 아저씨는 하루 종일 피노키오에게 공연을 시키고는 공연이 끝나자 피노키오를 가두어 놓았지요. 피노키오는 그제야 제페토 할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학교에 가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울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푸른 요정이 나타났어요. 요정님, 여우와 고양이가 저를 납치해서 이리로 데려왔어요. 저 좀 구해주세요. 피노키오의 말이 끝나자마자 피노키오의 코가 쑥 길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피노키오야, 거짓말을 하는구나. 너의 코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점점 길어진단다. 사실은 여우와 고양이의 유혹에 넘어가 책을 팔아서 인형극을 보러 온 거예요. 피노키오가 울면서 솔직하게 말하자 다시 코가 쏙 줄어들었어요. 내가 너를 여기서 꺼내어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거니? 네, 그럴게요. 다른 데는 절대 가지 않고 바로 집으로 갈게요. 푸른 요정과 약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피노키오는 저 멀리서 어린아이들을 태우고 딸랑딸랑 방울을 울리며 다가오는 마차를 보았어요. 자, 하루 종일 놀기만 하는 놀이동산에 갈 사람들은 이 마차에 타세요. 피노키오는 푸른 요정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마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놀이동산에서 하루 종일 마음껏 뛰어놀았어요. 그러자 갑자기 피노키오의 귀가 길어지고 엉덩이에서는 꼬리가 쏙 나와 당나귀처럼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잘못했어요. 진짜 이제는 착한 아이가 될게요. 피노키오가 울면서 애원하자 다시 푸른 요정이 나타나 피노키오를 원래대로 만들어줬어요. 고맙습니다, 푸른 요정님. 곧장 집으로 뛰어온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를 찾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지나가던 참새가 피노키오에게 말해주었어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너를 찾으러 바다로 나가셨다가 고래에게 잡아먹히셨어.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아빠를 구하러 가야겠다. 피노키오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고래를 찾아 용감하게 고래의 입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러고는 캄캄한 고래의 뱃속을 더듬으며 걸어가 드디어 제페토 할아버지를 찾게 되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이제는 정말 아빠 말씀을 잘 들을 거예요. 피노키오는 그동안 자신이 겪은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괜찮아. 내가 무사하니 됐다. 우리 여기서도 무사히 나가자꾸나. 제페토 할아버지와 피노키오는 불을 피워 연기가 많이 나게 했어요. 그러자 고래가 재채기를 하며 피노키오와 제페토 할아버지를 뱉어내는 바람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니 푸른 요정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피노키오야, 용감하게 할아버지를 구했구나. 이제는 거짓말도 안 할 거고요. 아빠 말씀도 잘 들을 거예요. 피노키오의 말을 들은 푸른 요정이 마법의 지팡이로 피노키오의 코를 2번 두드리자 피노키오가 진짜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 후로 피노키오는 거짓말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제페토 할아버지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잘 들었나요? 피노키오가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친구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달아주세요. 친구 이름도 같이 적어주세요. 글을 모르는 친구는 부모님이 적어주세요. 호호가 동화 읽을 때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언제 어디서나 정직하게 행동하고 용기를 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호호가 응원합니다. 친구들 모두 꿈속에서 피노키오와 함께 멋진 여행을 떠나볼까요? 오늘도 호호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운 꿈 꾸세요. 내일 또 봐요. 구독, 좋아요, 알림 꼭. 오늘의 동화 눈의 여왕. 원작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옛날 구름에서 사는 마법사가 이상한 거울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비추든 무섭고 흉하게 보이는 거울이었어요. 어느 날 마법사는 실수로 거울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거울은 작은 모래알처럼 잘게 부서져서 세상을 떠다니게 되었지요. 그 작은 거울 조각이 사람의 눈에 들어가고 가슴에 박히기라도 하면 마음이 차갑게 변해버렸어요. 어느 마을에 카이라는 소년과 게르다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다정한 카이와 상냥한 게르다는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은 정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작은 거울 조각이 날아와서 카이의 눈에 박혀버린 게 아니겠어요? 아야! 눈에 뭐가 들어간 것 같아. 게르다가 얼른 카이의 눈을 살펴보려 했지만 카이는 게르다를 확 밀쳐버렸어요. 그날부터 카이는 예전과는 달리 게르다가 말을 걸어도 화만 내고 해가 비치지 않는 어둡고 추운 곳에서 혼자 지냈어요. 그렇게 카이의 마음은 점점 얼음처럼 차가워져만 갔어요. 그런 카이를 보면서 게르다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카이가 숲속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눈이 펑펑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카이 앞에 하얀 마차가 서더니 아름다운 여인이 마차에서 내렸어요. 안녕, 나는 눈의 여왕이란다. 나와 함께 가겠니? 그때 카이를 찾으러 온 게르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카이, 어디 가는 거야? 돌아와! 하지만 카이와 눈의 여왕을 태운 마차는 하늘로 붕 떠올라 사라져 버렸어요. 따뜻한 봄이 되자 게르다는 카이를 찾으러 먼 길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게르다는 태양과 꽃, 숲속 동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카이를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났어요. 한참을 걷던 게르다는 숲속에서 까마귀 한 마리를 만나게 되었어요. 까마귀야, 혹시 내 친구 카이가 어디 있는지 아니? 저기 산 너머 성에 사는 왕자님이 내가 말하는 카이 같은데? 게르다는 기쁜 마음으로 까마귀가 알려주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카이가 아니었어요. 당신은 내 친구 카이와 많이 닮았지만 카이가 아니네요. 게르다는 너무 슬퍼서 울고 말았어요. 왕자는 게르다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친구를 찾으려는 내 마음이 정말 예쁘구나. 내가 황금 마차를 빌려줄 테니 이걸 타고 가렴. 게르다는 황금 마차를 타고 카이를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무서운 산적이 나타나더니 게르다의 황금 마차를 멈춰 세웠어요. 비싸 보이는 황금 마차군. 황금 마차를 빼앗고 이 여자아이도 데려가자. 산작들은 게르다를 잡아서 두목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두목의 딸이 게르다를 보고는 친구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두목의 딸과 게르다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게르다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다 이야기하자 두목의 딸은 게르다를 돕고 싶었어요. 아빠에게 말해서 황금 마차 대신 빨리 달릴 수 있는 사슴을 너에게 줄게. 꼭 카이를 찾아. 게르다는 사슴을 타고 카이를 찾기 위해 다시 먼 길을 떠났어요. 한참을 가던 게르다는 너무 춥고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어느 오두막집 앞에 멈추어서 문을 똑똑똑 두드렸어요. 그러자 어느 마음씨 좋은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고 따뜻한 스프와 빵도 주었어요. 그래, 몸이 좀 따뜻해졌니?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온 거냐? 게르다는 할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다 말해주었어요. 카이를 데려간 사람은 저 북쪽 나라에 사는 눈의 여왕인 것 같구나. 그곳은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는데 눈의 여왕은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사람들을 데려간단다. 얼음성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많이 위험할 거야. 그래도 카이를 구하러 가겠니? 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친구 카이를 꼭 구하러 가겠어요. 그렇게 게르다와 사슴은 할머니가 알려준 길을 따라 곧바로 얼음성으로 갔어요. 얼음성에 가까워지자 바람은 거세게 불고 눈보라가 휘몰아쳤어요.
게르다가 온 것을 알게 된 눈의 여왕이 게르다가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였어요. 하지만 게르다는 눈보라를 뚫고 힘을 내서 성 안으로 달려갔어요. 그러자 눈의 여왕은 또다시 얼음병사들을 보내서 게르다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게르다가 소리치자 하늘에서 눈송이를 타고 내려온 작은 천사들이 얼음병사들을 모두 무찔렀어요. 게르다는 무사히 얼음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지요. 성 안은 온통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고 몸이 덜덜 떨릴 만큼 추웠어요. 하지만 게르다는 끝없이 긴 얼음복도를 따라 걸어갔고 마침내 카이를 발견했어요. 카이는 얼어붙은 호수 위에 혼자 앉아 얼음 조각으로 퍼즐을 맞추고 있었어요. 카이, 나야 나. 너의 친구 게르다야. 게르다가 달려가 카이를 꼭 껴안았지만 카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카이는 몸이 꽁꽁 언 것처럼 차가웠어요. 게르다는 그런 카이를 보며 너무 슬퍼서 그만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게르다의 뜨거운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흘러내려서 카이의 몸에 닿자 카이의 몸이 따뜻해지는 게 아니겠어요? 게르다의 눈물이 카이의 얼어붙은 마음과 몸을 녹였던 거예요. 게르다구나. 나를 구하러 왔구나. 정말 고마워. 카이도 게르다를 따라서 울었어요. 그러자 카이의 눈과 가슴에 박혀있던 얼음 조각이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눈물은 얼어붙은 호수를 녹였고 호수의 물은 얼음성까지 녹여버렸어요. 그러자 눈의 여왕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게르다의 친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과 용기 덕분에 두 사람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잘 들었나요? 자신을 구하러 온 게르다에게 카이는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여러분도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구해줄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 친구가 있나요? 용기 있게 친구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친구의 생각과 이름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글을 모르는 친구는 부모님이 적어주세요. 친구의 생각 주머니가 쑥쑥 자랄 거예요. 게르다는 작고 연약한 소녀였지만 친구 카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카이를 구해냈어요.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게르다와 카이처럼 우리 친구들도 진정한 친구와 함께 우정을 나누며 서로 아껴주고 사이좋게 지내길 호우쌤이 응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운 꿈 꾸세요. 내일 또 봐요. 오늘의 동화 사랑의 메아리. 어느 마을에 엄마 돼지와 아기 돼지가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기 돼지는 친구들이 나쁜 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쁜 말을 따라했어요. 저리 가. 너 미워. 네가 뭔데? 바보. 나쁜 말을 하는 아기 돼지가 걱정이 된 엄마 돼지는 아기 돼지를
호되게 꾸짖었어요. 아기 돼지야, 그런 나쁜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은 다른 친구들이 얼마나 속상하겠니? 다시는 그런 나쁜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엄마 돼지의 꾸지람에 속이 상한 아기 돼지는 아무도 없는 숲속으로 가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미워요. 그러자 숲속에서 메아리가 들려왔어요. 미워요. 아기 돼지는 깜짝 놀라서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엄마 돼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숲속에서 나쁜 아이가 나한테 미워요 라고 말했어요. 엄마 돼지는 아기 돼지의 이야기를 듣고 아기 돼지와 함께 숲속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기 돼지에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사랑해 라고 소리쳐 보렴. 아기 돼지는 엄마 돼지의 말대로 사랑해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숲속에서 메아리가 들려왔어요. 사랑해. 엄마 돼지는 아기 돼지에게 말했어요. 나쁜 말을 하면 나도 나쁜 말을 듣게 되지만 고운 말을 하면 나도 고운 말을 들을 수 있단다. 아, 그렇구나. 엄마, 이제부터는 고운 말만 할래요. 아기 돼지는 앞으로 나쁜 말을 하지 않고 고운 말을 써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잘 들었나요? 아기 돼지가 나쁜 말을 했을 때 나쁜 말을 들은 친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친구의 생각과 이름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글을 모르는 친구는 부모님이 적어주세요. 친구의 생각 주머니가 쑥쑥 자랄 거예요. 고운 말을 많이 해서 고운 말을 많이 듣는 친구들이 되길 호호쌤이 응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운 꿈 꾸세요. 내일 또 봐요. 오늘의 동화 따라쟁이 또롱이. 숲속 마을에 남의 말을 따라하기 좋아하는 앵무새 또롱이가 살고 있어요. 친구들이 하는 말을 따라하는 건 참 재미있어. 키키. 오늘도 또롱이는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며 친구들을 찾아 나섰어요. 또롱이가 숲속을 날아다니고 있는데 저 멀리서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돼지가 나무 그늘에서 떨어져서 울고 있었어요. 으앙, 아이고 아파, 엉엉. 돼지는 엉덩이를 붙잡고 울었지요. 또롱이는 돼지의 말을 똑같이 따라했어요. 냥, 아이고 아파, 앙앙. 자신의 말을 따라하며 즐거워하는 또롱이를 보자 돼지는 기분이 상했어요. 지금 날 놀리는 거야? 돼지가 말하자 또롱이가 곧바로 이어서 말했어요. 지금 나 놀리는 거야? 화가 난 돼지가 얼굴이 점점 빨개졌어요. 넌 내가 걱정도 안 되니? 넌 내가 걱정도 안 되니? 돼지는 걱정은커녕 자신을 놀리기만 하는 또롱이에게 잔뜩 실망한 채 집으로 돌아갔어요. 돼지가 떠나고 또롱이는 다른 친구들을 찾아 다시 숲속을 날아다녔어요. 그런데 한참을 다녀도 친구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왜 오늘따라 아무도 없지? 오랫동안 날아다니느라 지친 또롱이가 잠시 쉬려고 나무 위에 내려앉았어요. 그때 처음 보는 새 한 마리가 날아와 또롱이 옆에 나란히 앉는 게 아니겠어요? 그 새는 바로 흉내를 잘 내기로 소문난 참새였어요. 무척 심심했던 또롱이는
참새와 친구가 되고 싶어서 말을 걸었어요. 안녕, 나는 앵무새 또롱이라고 해. 너는 누구니? 그러자 참새도 똑같이 말했어요. 안녕, 나는 앵무새 또롱이라고 해. 너는 누구니? 또롱이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다시 물어보았어요. 나는 앵무새 또롱이야. 넌 이름이 뭐야? 그러자 참새는 똑같이 말했어요. 나는 앵무새 또롱이야. 넌 이름이 뭐야? 참새가 또롱이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같은 말만 반복하자 또롱이는 답답해졌어요. 넌 왜 자꾸 남의 말만 따라하는 거니? 흥! 또롱이가 화를 냈지만 참새는 그 말마저도 따라했어요. 참새와 친구가 되고 싶었던 또롱이는 정말 속상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그네에서 떨어져 울던 돼지가 떠올랐어요. 어디 다치진 않았을까? 많이 아팠을 텐데. 나는 괜찮으냐고 물어보지는 않고 돼지의 말을 따라하기만 했어. 아마 돼지는 지금의 나처럼 무척 속상했을 거야. 또롱이는 돼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있었던 일을 사과하기 위해 돼지의 집으로 서둘러서 날아갔지요. 그리고 앞으로는 친구의 말을 따라하지 않기로 다짐했답니다. 잘 들었나요? 앵무새가 또롱이의 말을 계속 따라했을 때 또롱이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친구의 생각과 이름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글을 모르는 친구는 부모님이 적어주세요. 친구의 생각 주머니가 쑥쑥 자랄 거예요. 친구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고 친구를 존중할 줄 아는 우리 소곤소곤 친구들이 되길 호우쌤이 응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운 꿈 꾸세요. 또 봐요. 오늘의 동화 난쟁이와 구두방 할아버지. 원작 그림 형제. 옛날 구두를 만드는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새 구두를 만들어 파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낡고 구멍난 구두를 돈도 받지 않고 새 것처럼 고쳐주었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결국 할아버지의 구두방에는 구두를 한 켤레 만들 수 있는 가죽밖에 남지 않았어요. 새 구두를 만들기 위해 가죽을 자르던 할아버지는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이고 졸리다. 새 구두는 내일 만들어야겠다. 다음날 아침 구두를 만들기 위해 구두방으로 내려간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어젯밤 잘라놓은 가죽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멋진 구두가 한 켤레 놓여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이렇게 예쁜 구두를 만들어 놓은 거지? 할아버지의 소리를 들은 할머니도 내려와 구두를 보았어요. 어머나, 예쁘기도 하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래요? 바로 그때 구두방으로 한 손님이 들어와 그 예쁜 구두를 보았어요. 정말 예쁜 구두네요. 제게 이 구두를 파세요. 제가 돈은 후하게 드릴게요. 할아버지는 구두를 판 돈으로 구두 2켤레를 만들 수 있는 가죽을 살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멋진 구두를 만들기 위해 가죽을 구두 모양으로 잘랐어요. 여보, 밤이 너무 깊었어요.
그만 와서 자고 내일 만들어요.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나? 그래, 자고 내일 만듭시다. 다음 날 아침 구두를 만들기 위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구두방으로 내려왔어요. 어머나 세상에, 누가 또 구두를 2켤레나 만들어 놓았어요. 마침 구두방 앞을 지나가다 진열대에 놓인 멋진 구두를 본 사람들이 구두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 정말 멋진 구두네요. 이건 제가 살게요. 제가 먼저 왔잖아요. 제게 파세요. 사람들은 비싼 값을 주고 구두를 사갔고 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다시 가죽을 샀어요. 아침만 되면 멋진 구두가 진열대에 딱 놓여 있었고 그렇게 매일매일 멋진 구두가 늘어났어요. 금세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져 매일같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다들 할아버지의 멋지고 예쁜 구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멀리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할아버지는 기분이 좋았지만 한편으론 누가 구두를 만들어 놓은 건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여보, 오늘 밤에는 우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밤이 될 때를 기다렸다가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귀여운 난쟁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할아버지의 구두방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는 구두를 만드는 난쟁이 구두장이들, 구두를 만들자 뚝딱 뚝딱 멋진 구두를 만들자. 착하고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를 도와 예쁜 구두를 만들자. 난쟁이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보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구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너무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대체 저 난쟁이들은 누구지? 왜 저기서 신발을 만들고 있을까? 그런데 난쟁이들이 너무 추워 보이지 않아요? 반바지 하나 덜랑 입고 신발도 없이 감기라도 들면 어쩐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멋진 구두를 만들어주는 난쟁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따뜻한 옷과 신발을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할머니는 난쟁이들의 몸에 딱 맞는 예쁘고 귀여운 옷을 만들었고 할아버지는 난쟁이들의 발에 딱 맞는 멋진 신발을 만들었어요. 다음 날 밤 난쟁이들이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할아버지의 구두방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는 구두를 만드는 난쟁이 구두장이들. 그러다 탁자 위에 놓인 작고 예쁜 옷들과 신발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와, 너무너무 예쁜 옷이잖아. 나한테 딱 맞아. 여기 멋진 구두도 있어. 어쩜 이렇게 딱 맞지? 난쟁이들은 자신들에게 딱 맞는 예쁜 옷과 멋진 신발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누가 이 옷과 구두를 만들었을까?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만들어주셨나 봐. 그럼 우리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신을 아름답고 멋진 구두를 만들어드리자. 난쟁이들은 밤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신을 아름답고 멋진 구두를 만들어 탁자 위에 놓고 창문으로 날아갔어요.
그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방에서 나와 난쟁이들에게 인사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잘 가렴.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난쟁이들은 어디서 온 걸까요? 아마도 착하고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돕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아니었을까요? 잘 들었나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난쟁이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친구의 생각과 친구의 이름을 아래 댓글로 달아주세요. 글을 모르는 친구는 부모님이 적어주세요. 동화 읽을 때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우리 친구들도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함께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호쌤이 응원합니다. 오늘은 꿈속에서 구두를 만들고 있는 난쟁이들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운 꿈 꾸세요. 내일 또 봐요. 오늘의 동화 실수투성이 내 친구. 총총이가 당근이 그려진 예쁜 치마를 입고 콧노래를 부르며 유치원에 가고 있었어요. 예쁜 치마, 당근 치마, 주황색 당근 치마. 오늘 총총이의 기분이 좋은가 봐요. 그때 갑자기 쌩 하고 달려온 치치 때문에 총총이의 치마가 뒤집어질 뻔했어요. 어머머, 하마터면 속옷이 보일 뻔했잖아. 미안해. 널 보고 반가워서 달려오다 그랬어. 치치가 사과를 했어요. 이해해. 다음부터는 조심조심. 고마워. 이제부터는 천천히 다닐게. 총총이는 치치를 용서해 주었어요. 총총이와 치치는 사이좋게 손을 꼭 잡고 걸어갔어요. 그림 그리기 시간이었어요. 총총이는 스케치북 한가득 커다란 당근을 그렸지요. 그런데 노란색 물감이 그림 위로 찍 떨어지지 뭐예요? 어머나, 이게 뭐야? 깜짝 놀란 총총이가 앞에 앉은 치치를 바라봤어요. 치치의 커다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했어요. 미안해. 물감이 잘 안 나와서 힘껏 누르다가 그랬어. 괜찮아. 실수로 그런 거잖아. 다음부터는 조심조심. 고마워.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총총이가 점심시간에는 친구들과 공놀이를 했어요. 그런데 공놀이를 하다가 치치가 던진 공에 총총이가 머리를 맞았어요. 총총이는 세상이 빙빙 돌고 눈앞에 별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치치야, 너 왜 그러니?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니야, 실수로 그런 거야. 치치는 미안하다고 말하지도 않고 그대로 계속 공놀이를 했어요. 총총이는 너무 속상해서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치치가 진심으로 사과할 때까지 용서하지 않겠어. 그 뒤로 총총이는 치치를 봐도 흥! 치치가 총총이에게 말을 걸어도 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점점 더 화가 났어요. 치치를 미워하면 화가 금방 풀릴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언제부턴가 총총이는 치치가 안 보이면 치치를 찾아 두리번거리게 되고 치치가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면
귀를 쫑긋 세워 듣게 됐어요. 마음이 불편해진 총총이는 치치를 만나러 치치네 집으로 향했어요. 저 멀리 치치가 보이네요. 총총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치치가 당근이 잔뜩 그려진 사과 편지를 불쑥 내밀었어요. 총총이는 진심으로 사과한 치치가 고마웠어요. 치치도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용서해준 총총이가 고마웠어요. 우리 놀이터에 가서 시소 타자. 그래, 그래. 총총이와 치치는 기분 좋게 어깨동무를 하고 숲속 놀이터로 향했어요. 잘 들었나요? 용서를 하지 않았던 총총이와 용서를 받지 못한 치치는 각각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친구의 생각과 이름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글을 모르는 친구는 부모님이 적어주세요. 친구의 생각 주머니가 쑥쑥 자랄 거예요. 친구가 내게 실수했을 땐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반대로 내가 친구에게 실수했을 땐 진심으로 사과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호우쌤이 응원합니다. 오늘도 호우쌤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운 꿈 꾸세요. 내일 또 봐요. 오늘의 이야기, 덜렁이 호호와 호호 엄마. 호호가 10살 때의 일이에요. 호호 엄마는 밭일을 하셨어요. 엄마는 밭일을 나갈 때마다 호호에게 서너 가지의 집안일을 시키고 나갔어요. 호호는 엄마에게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했지만 덜렁이 호호는 한 가지씩 꼭 빼먹어서 엄마에게 야단을 맞곤 했어요. 호호 엄마는 완벽주의 성향이라 3가지 잘한 일을 칭찬하기보다 한 가지 못한 일에 비중을 두고 호호를 야단쳤어요. 어느 날은 뭐 빼먹고 안 한 거 없겠지? 오늘은 야단 맞지 말아야 할 텐데 꼭 칭찬받고 싶은데 하며 확인도 했지만 연탄구멍 막는 일을 깜빡하고 빼먹었어요. 그 바람에 그만 연탄불이 꺼지고 말았어요. 일을 마치고 온 엄마는 연탄불이 꺼진 것을 보고 호호를 호되게 야단쳤어요. 덜렁대는 호호는 엄마에게 야단 맞는 게 너무 속상하고 싫었어요. 호호는 칭찬받으려 노력했지만 어린 호호에게는 기억하고 실천하는 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호호 엄마는 요리도 엄청 잘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아주 똑똑한 분이었어요. 엄마도 덜렁이 호호를 야단치며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라 생각해요. 당시에는 혼나는 것이 싫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바깥일을 하며 아이도 챙기고 집안 살림까지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며 이해도 돼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때 말로써 매번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꼭 기억할 수 있는 집안의 규칙이 글로 써 있어서 눈에 잘 보였으면 어땠을까 하고 호우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호우가 어렸을 때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겠지? 우리 친구들이 엄마와 행복하게 지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하고 생각했어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곳에 예쁜 약속 카드로 만들어 붙이면 어떨까 하는
고민과 연구 끝에 드디어 그 교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름도 붙여주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젠틀한 어린이로 자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젠틀키즈라고 지었어요. 호호쌤이 만들었으니까 호호쌤의 젠틀키즈. 어때요? 멋지죠? 젠틀키즈는 아직 어려서 한 번만 듣고는 잊어버려서 실천을 잘 못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젠틀키즈 카드는 기본 생활 습관 내용을 보고 기억하고 실천함으로써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소곤소곤 친구들, 젠틀키즈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참, 5월 4일에 젠틀키즈 생일 파티를 해요. 시간이 되는 소곤소곤 친구들은 호호쌤의 젠틀키즈 생일 파티인 출판 기념회에 놀러 오세요. 젠틀키즈 동화책에 호호쌤 사인도 해드려요. 소곤소곤 TV에 소개된 동화책도 전시한답니다. 카톡으로 소곤소곤 친구 누구누구누구 하고 예약을 하고 오는 친구들에게는 예쁜 생일 동화를 선물로 드려요. 자세한 안내는 인스타그램 호호쌤의 젠틀키즈를 검색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동화 쉿, 쉿, 쉿. 오늘은 도서관에 간 승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제 엄마랑 도서관에 갔어요. 책장을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내가 좋아하는 고양이 그림책이 있지 뭐예요? 엄마, 내가 좋아하는 파란 고양이. 신이 나서 소리치자 모두들 나를 쳐다보았어요. 앞에 있는 아이도 쉿, 그 옆에 아줌마도 쉿. 승호야, 조용히 해야지. 책 읽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잖아. 엄마는 개미만한 목소리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하게 얼굴도 빨개졌어요. 말도 내 마음대로 못하나. 난 못 들은 척 도서관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우당탕. 이번엔 노란 곰 그림책을 발견했어요. 엄마, 노란 곰 그림책 재밌겠다. 이번에도 모두 나를 쳐다보며 쉿, 집게 손가락을 입에다 댔어요. 갑자기 엄마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했어요. 책 빌려서 집에 얼른 가자. 엄마는 내 손을 붙잡고 불이 나게 도서관을 나오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집에 와서 파란 고양이 그림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누나가 전화로 친구랑 수다를 떨고 있지 뭐예요? 누나, 좀 조용히 해. 책 읽는데 방해되잖아. 하지만 누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말을 했어요.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풍날. 우리는 초록빛 나무들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갔어요. 우리 야호 하고 외쳐볼까? 친구들과 나는 두 손을 입가에 모으고 야호 하고 외치려는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쉿! 숲에서 큰 소리로 야호 하고 외치면 동물들이 놀란단다. 숲속 동물들은 사람들이 크게 소리치는 걸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어제 도서관에서의 일이 떠올랐어요. 도서관에 있던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요.
숲속 동물들이 야호 소리에 깜짝 놀란 것처럼 도서관의 친구들도 내 목소리에 깜짝 놀라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조용조용 말하고 사뿐사뿐 걸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큰 소리로 떠들거나 뛰어다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이죠. 그렇게 다른 친구들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배려래요. 내일은 도서관에 가는 날이에요. 이제는 도서관에서 말할 때 개미만한 목소리로 작게 왔다 갔다 할 때도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걸어 다닐 거예요. 그게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는 거래요. 잘 들었나요? 왜 도서관에 있는 사람들은 승호에게 쉿! 조용히 하라고 했을까요? 친구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달아주세요. 친구 이름도 같이 적어주세요. 글을 모르는 친구는 부모님이 적어주세요. 호우쌤이 동화 읽을 때 친구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호우쌤이 응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운 꿈 꾸세요. 내일 또 봐요. 오늘의 동화 소공녀. 원작 프랜시스 버넷. 영국에 있는 여학교의 교장 선생님께서 한 소녀를 데리고 교실로 들어왔어요. 함께 지낼 새 친구가 왔어요. 사이좋게 지내도록 하세요. 자, 세라, 친구들에게 인사하렴. 안녕, 나는 세라야. 앞으로 너희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어. 잘 부탁해. 영국의 높은 군인이었던 세라의 아버지는 영국과는 멀리 떨어진 인도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내고 세라를 영국의 여학교로 보낸 거였어요. 교장 선생님은 세라를 가장 넓고 좋은 방에서 지내게 해주었어요. 세라는 공부도 잘하고 마음씨도 착하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어느 날 세라가 방으로 들어왔는데 학교의 하녀인 베키가 소파 위에 앉아 졸고 있었어요. 세라는 베키가 깨지 않도록 조용히 책을 읽었어요. 잠시 후 잠에서 깬 베키는 깜짝 놀라 울먹였어요. 아가씨, 제발 용서해 주세요. 교장 선생님이 아시면 아주 많이 혼낼 거예요. 베키, 걱정 마. 피곤하면 언제든지 내 방으로 와서 쉬어도 괜찮아. 베키는 친절하고 상냥한 세라에게 무척 감동받았어요. 얼마 후 세라의 생일이 되자 교장 선생님은 세라를 위해 매우 멋진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한창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신사분이 교장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라 아버지의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라의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떠나셨어요. 게다가 친구와 함께한 사업도 잘 안 돼서 재산도 남아있지 않답니다. 아니, 그럼 세라의 학비와 생활비를 낼 사람이 없다는 말인가요? 교장 선생님은 단단히 화가 난 듯 벌떡 일어나더니 생일 파티가 열리는 곳으로 갔어요. 생일 파티는 끝났다. 자, 모두들 방으로 돌아가. 세라,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구나. 널 위해 돈을 내줄 사람이 없으니 여길 떠나거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교장 선생님, 저는 갈 데가 없는걸요. 그래?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한다면 계속 학교에 있게 해주마. 교장 선생님은 세라를 위한 듯 이야기했지만 사실 세라에게 마음껏 일을 시킬 속셈이었어요. 그날부터 세라는 다락방으로 쫓겨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청소와 심부름을 하면서 하녀처럼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자 친구들도 더 이상 세라와 말도 하지 않고 함께 놀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베키만큼은 세라를 도와주며 친절하게 대했어요. 세라는 하루 종일 일하고 밤이 되면 다락방으로 올라와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인도에서 아빠와 함께 살 때 정말 행복했는데. 그때 어디선가 원숭이 한 마리가 세라의 창문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너는 어디서 왔니? 인도에서도 원숭이를 정말 많이 봤었는데. 잠시 후 인도 사람 옷을 입은 하인 한 명이 지붕 위로 올라와 세라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원숭이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캐리스포트 씨의 하인이랍니다. 주인님은 친구와 인도에서 큰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이 어렵게 되자 그 친구분께서 큰 충격을 받고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분의 딸을 찾으러 이곳으로 왔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캐리스포드 씨가 꼭 친구분의 딸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세라는 시내로 심부름을 갔다가 길에서 돈을 줍게 되었어요.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여기저기 물어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세라에게 말했어요. 얘야, 그 돈은 하늘에서 내게 주신 선물인가 보다. 그 돈으로 따뜻한 빵이라도 사 먹으렴. 결국 세라는 그 돈으로 따뜻한 빵을 샀어요. 그리고 한 입 먹으려는 순간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어린 소년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소년은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세라는 빵이 들어있는 봉지를 소년에게 주었어요. 세라는 배가 고팠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학교로 돌아온 세라는 교장 선생님께 꾸중을 듣고 말았어요. 아니,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 오는 거냐? 오늘 저녁 식사는 없다. 당장 내 방으로 올라가. 세라는 너무 춥고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리며 다락방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방문을 여는 순간 세라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세라의 작은 방에 푹신푹신한 양탄자가 깔려있고 난로에는 따뜻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식탁 위에는 맛있는 음식이 놓여 있었어요. 누가 내게 이런 선물을 준 거지? 세라는 베키를 불러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캐리스포드 씨의 하인이 창문으로 이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며칠 후 세라는 이웃집에 사는 캐리스포드 씨를 만나러 갔어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보내주신 선물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세라는 캐리스포드 씨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인도에서 왔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냐? 혹시 내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니? 랄프 크루시예요. 그 순간 캐리스포드 씨는 세라를 와락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 내가 바로 내 아버지의 친구란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제는 사업도 아주 잘 되고 내가 너를 딸처럼 보살펴 줄 테니 걱정 말아라. 그 후 세라는 베키와 함께 학교에서 나와 캐리스포드 씨네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베키와 친구처럼 지내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잘 들었나요? 학교에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친구들이 세라와 놀지도 않고 무시했는데도 힘든 일을 하며 꿋꿋하게 잘 이겨낸 멋진 세라에게 우리 친구들이 응원의 말 한마디씩 해주세요. 친구의 응원의 말을 아래 댓글로 달아주세요. 글을 모르는 친구는 부모님이 달아주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라는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늘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바르게 쑥쑥 자라나길 호호쌤이 응원합니다. 오늘도 호호쌤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운 꿈 꾸세요. 내일 또 봐요.